야, 월 400이면 전 지금이라도 막 당장 자격증 준비해서 한번 괜찮은 것 나중에 같아요. 노려보고 싶은데요, 진짜로. 주택관리사 꿈나무가 여기 자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월 네. 400이잖아요. 네. 사실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었지만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지라는 뜻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이제 월급을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400, 굉장히 풍족한 월급을 좀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실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아, 내가 그러면 자격증을 따고 어느 정도의 좀 은퇴 이후의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은퇴하기 전 한 70에서 80% 정도의 이제는 어느 정도 월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개인이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는 서베이 조사를 해봤는데 인식 조사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야 적어도 139만 2천 원은 있어야 돼라고 이제 응답을 많이 하셨고요. 적정 생활비로는 197만 6천 원 정도로 이제는 조사가 됐습니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겠죠. 216만 6천 원이 최소예요. 아, 이 정도는 최소로 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적정 생활비로는 298만 1천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다라고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이 정도의 만약에 생활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좀 많이 쓸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예상되시죠. 먹는 거에 이제는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이라든지 뭐 비주류 음료 같은 것도 이제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회보험료 이거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료 내죠. 아픕니다. 뭐 보건의료비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도, 전기, 가스로도 내야 되고 기타 연료에 내면서 이렇게 주요 생활비 순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어떤 통계 조사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 400만 원 버신다고 그랬는데 주택관리사분, 저 400도 좀 모자라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머나. 500은 있어야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외식도 좀 하고 할 텐데 힘들겠다. 어쨌든 그것도요. 60, 70 되셔서 이게 취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재취업이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취업률 어떻습니까? 꽤 높습니까? 그 시니어분들의 재취업 성공률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가 한 6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재취업을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분들이 한 4% 정도 되는 한 2만 4천 명. 그중에 4분의 한 1명 정도가 고령층, 5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령층의 취업 평균 성공률이 41.1%. 어떻게 보면 10분 중에 한 4분 넘게 재취업을 하신 건데요. 이게 필요하신 기술별로 이제 자격증이 좀 다른데요. 등급별로 보면 산업기사가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기능사, 서비스 분야, 그리고 기능장 순으로 재취업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재취업 성공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재취업에 성공하느냐 그 기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소득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재취업에 막 재수, 삼수 걸렸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연령대별로 재취업 성공률을 보니까 고령층의 재취업 성공률이 오히려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에 비해서 짧게 걸리는 것으로 그래요? 그래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 이면에는 생계를 위해서 좀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일자리가 조금 안 좋아도 재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많은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장이 평균적으로 재취업을 하시는데 한 40일 정도 걸리고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을 때 48.8일,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63.2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걸리셨는데요. 그러면 고령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취업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느냐? 75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반 정도에 보통 재취업을 하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분 중에 아까 그 VCR에서도 나왔지만 전기 관련 기사 자격증이라던가 아니면 건축 관련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가
재취업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재취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공부하기 어려우셔도 국가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 자격증 공부하셔서 또 재취업으로 가는 거, 기술을 갖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수요가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세 시대 인생 2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청자 질문 살펴볼게요. 저는 65세 남성 은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기술 자격이 취업이 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통계를 봤었을 때 인기 자격증 순위가 있었었죠. 네. 그거는 인기 자격증이에요. 취업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인기 자격증은 뭐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 딱 쉬운 건가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사회 나오면. 경쟁. 왜냐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따실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표가 안 나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지. 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자격증 중에서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 6개월 이내 취득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취업이 잘 됐던 이 기능사 자격증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1위가요.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였습니다. 저게 뭐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공조기 이러면은 잘 모르십니다. 그냥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에어컨 아니면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렇게 설치기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큰 건물 가보면 쾌적한 공기가 돕니다. 그다음에 맞아요. 정말로 시원한 공기도 돌고 공조 냉동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열 많이 나겠죠? 그렇죠. 그 열 시켜줘야 돼요. 그 누가 시켜주느냐? 공조냉동 냉동. 기계 기능사가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래에 맞는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이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가 시대에 맞는 자격증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 이렇게 권장. 조사가 됐다더라. 권장. 예. 오. 2위가 에너지 관리 기능사고요. 에너지. 네. 3위가 산림 기능사, 4위가 승강기 기능사, 그다음에 5위가 모르겠다. 전기 기능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사 중에서도 이렇게 기술직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취업이 잘 됐다더라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정보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공조 냉동.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인기 자격증 그쵸. 나오고 뭐 취업이 잘 된 자격증 나오면 이게 뭐지? 그랬을 텐데 해석을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취업률 순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용하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에서도 돈문돈답 그중에서도 권여증 평론가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그 모습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청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성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출가하지 않아서 벌이가 좋은 국가기술 그렇지. 자격증이 벌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이 좋은 거. 예. 자, 이번에는 앞서서 주택관리사가 너무 셌어요. 기준을 월 400으로 가져가 버리면 지금 소개하는 게 400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능사의 경우에는 평균 280에서 많게는 369만 원. 특히나 첫 번째 첫 월급 평균이 36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위 자격증이 뭐냐? 바로 이제 타워 크레인 운전 기능사 취득자입니다. 아마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만큼 이제 대우가 확실하다라는 평가고요. 그 다음으로 건설 중장비인 천동기는 이 돌에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는 알겠다. 기계입니다. 천동기 운전 기능사가 한 326만 원대고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불도저 운전 기능사, 가중기나 기중기나 철근 기능사가 이제 그 뒤를 이었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건설, 산업 현장의 전문직 기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라고는 하지만 중소 산업 현장에서는 꾸준히 이런 이제 숙련된 중장년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는 내 은퇴 후에 좀 작지만 내 가게, 그렇죠. 내 영업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 김 사장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그 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영업의 전망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영업자의 통계가 이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규모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자영업자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런데 고령자 자영업자 수는 늘고 있다라는 어머나, 거죠. 늘고 그러니까 있구나. 은퇴하고 나서 일단 재취업이 안 되다 보니 이제는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지금 자영업자 비중 추이 보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26%였는데요. 2025년에 와서는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39.1%를 차지할 정도로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일단 이런 겁니다. 70세 이상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1인당 봤을 때요. 시간당 얼마를 버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해보면 한 14,000원 정도를 이제 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40대는 27,000원 정도, 한 30대 같은 경우는 26,000원 정도를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 고령 자영업자 수의 시간당 이제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령층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부분을 어떻게 이제는 극대화하실 수 있을지 정부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또 한 가지 저는 고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도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인데 문제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예,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령층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이게 되게 또 불만입니다. 아, 나도 좀 고용보험 들고 싶은데 왜 65세 넘어서는 이거를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 많으셔서 이런 점들도 아마 정부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